예, 발표 시작해 주세요. 아, 예. 이제 저희 파이썬 기초팀에 이어서 딥러닝 기초 초급에서 배웠던 내용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딥러닝 반에서는 이제 AI에서 이제 딥러닝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요. 딥러닝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미지 모델과 그 언어 모델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언어 모델에 해당하는 버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버트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모델이고요. 이미 다른 사람이 사전에 훈련된 언어 모델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할 때 이 버트 모델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트 예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큰 틀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처음에는 데이터를 로드해 오게 되고 그 이후에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난 후에 모델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모델을 훈련을 시켜서 성능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모델에서 나오는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 영화 댓글을 가지고 와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 보시면 데이터 로드하는 부분을 보면 이제 클론을 해서 기세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 위에 그 데이터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테이블 형식으로 보게 되면은 그 여기 나와 있는 댓글처럼 뭐 재미있어요, 전 좋아요, 최고 뭐 이런 댓글들이 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레이블들이 그 옆에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이 레이블이라고 해당하는 결과값을 예측하게 되는데 이 댓글이 긍정적인 댓글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댓글이냐라는 결과를 저희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예측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버트 모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모델을 만들면 거기다 입력 값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받는 입력의 형태가 세 가지 종류의 입력을 저희가 넣어줘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 이제 토큰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세그먼트라는 게 있고, 마스크라는 인풋이 있습니다. 토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형태소 단위로 이제 쪼개주는 것을 이제 쪼개서 나온 것을 토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토큰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형태소 단위로 쪼개는 토큰아이징을 하고 이 쪼개진 토큰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언어가 아닌 수치화해 주는 것을 이제 단어 임베딩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문장이라는 것은 항상 그 길이가 가변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변적인 길이를 에서 최대의 길이를 결정을 해준 후에 최대 길이만큼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이제 0으로 채워준다. 그러니까 최대 길이를 128로 했을 경우 문장의 길이는 10일 수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118개의 그 구간을 0으로 채워주는 것을 이제 패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 인풋을 만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 인베딩, 그러니까 언어를 수치했을 때 그 3D에다가 표시를 해주면은 각각의 그 단어들이 서로 연관관계를 표시해줄, 벡터로 표시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왕과 여왕, 남자, 여자가 그 위치 관계가 어느 정도의 관계성을 띄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그먼트 인풋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Q&A처럼 질문과 답이 있는 문장 간에 서로 다른 종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 세그먼트 인풋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마스크 인풋이라는 것은 아까 그 최대 길이에서 나머지 부분을 0으로 채워주는 걸 패딩이라고 했는데 그 패딩된 부분을 0으로 처리하고 패딩이 되지 않고 단어가 있는 부분을 1로 처리하는 것을 이제 마스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프리트레인드라고 해서 사전에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모델을 가져다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프리트레인드된 그 버트 모델을 가지고 와서 토크나이저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토크나이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저희가 문장을 집어넣게 되면은 토큰이라고 하는 그 형태소로 이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라든가 아니면 다시 보고 같은 단어들로 이제 쪼개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쪼개진 단어들을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치화된 그 표현이 필요하잖아요. 그 수치화해주는 것을 인베딩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만약 전이라는 글자가 101, 샵샵 유리라는 게 96665라는 식으로 숫자로 바뀐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맥스 렌스라고 해서 최대 길이가 128일 경우에 그 문장 길이보다 더 남은 부분은 0으로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패딩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래서 뒤에 여기 끝까지 보진 않지만 이 뒷부분은 다 0으로 채워진 것을 저희가 그 코드상에서 나온 출력값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아까 있었던 인풋 중에 토큰도 있었지만 세그먼트도 있었고 마스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코드는 그 마스크와 세그먼트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버트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 이 버트 모델에 해당하는 인풋 설명이 조금 길기는 합니다. 좀 이렇게 너무 자세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 인풋 세 개가 있는데 인풋 그 마스크랑 토큰이랑 세그먼트 있잖아요. 그게 인풋 레이어로 들어가고 버트 사전에 이미 트레인된 훈련된 모델이 그 밑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결과를 얻고 싶은 건 이게 부정적인 댓글이냐 아니면 긍정적인 댓글이냐 그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결과를 얻고 싶기 때문에 시그모이드라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을 해서 아웃풋 레이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모델의 써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쓰고 저희가 이거 평가하게 되는데 그 평가하는 지표는 어큐러시라는 정확도를 이용을 해서 모델을 훈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면은 에폭이라고 해서 이제 몇 번 그 훈련에 대한 그 횟수를 넣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4번 줘가지고 어큐러시가 점점점 올라가서 86%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로스 값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데이터를 넣고 그 예측을 한 건데요. 근데 아까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생성한 후에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는 데이터로 해당하는 게 보던 거라 계속 보고 있어 전개도 느리고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댓글을 넣으면 부정적인 영화 평가라고 부정적인 확률 99%로 나온 결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경우에도 뭐 대박이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긍정 확률이 1이 나오고 부정적인 평가였다. 그리고 뭐 좀 이게 약간 완벽하지 않은 걸 이제 마지막 댓글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남자친구가 뭐 이거 헤어지자고 한 영화인데도 라고 적혀져 있었는데도 약간 확률은 낮지만 긍정적인 영화 평가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그 제 발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예제 코드 주소로 가셔서 직접 실행해 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서 CPU랑 GPU 부분이 좀 에러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잘 처리해서 넘어가시면 실제 구동시켜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어요.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박수로 또 고생하셨고요. 그 시간을 맞추는 게 쉽지 않죠. 지금 어쨌든 이제 뭐 질문은 뭐 스킵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또 분야가 또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혹시 질문이 필요하다 하시는 경우는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고요. 강병재님하고 두 분이서 나눠서 하신 것 같은데 강병재님은 어떤 내용을 하셨어요? 저는 저 버트 앞부분 머신러닝에 대한 정리입니다. 앞부분 머신러닝이요? 비슷하게 34분이어서 예. 중이 제가 3분 안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3분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시작, 지금부터 시작. 아, 공유해 주시고요. 공유부터 우리 장지혜님이 한 10분 쓰셔가지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원래 발표를 하면은 이렇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발표를 시간 안에 맞추는 것도 연습을 좀 하면 좋아요. 그래서 자, 공유 됐나요? 예, 잘 되어 있습니다. 확대해 주시고 조금 메타 정보 위주로. 네. 김경재님은 원래 항상 이렇게 짧게 굵게 하시더라고요. 예, 머신러닝 그 버트 돌아가기 전 과정인데요. 아, 예. 머신러닝. 음, 예, 원래는 그 파이썬 아빠 게임 프로그램이 규칙과 데이터 그래서 결과를 내는 건데 거꾸로 해서 인식 결과와 데이터를 놓고 규칙을 찾는 것이 머신러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차 함수 우리가 중학교 때 풀었던 것을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램화할 수 있죠.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이미지 처리에 있어서 우리 사람은 신발이 두 개인 건 금방 아는데 얘를 인공지능 머신러닝 처리하려면 7만 개의 이미지 10개의 카테고리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 필요하죠. 이거를 구현하면 이런 코드가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각광받는데 문제는 이미지의 문제가 정확하지 않은 이미지가 되면 자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필터를 만들게 되는 과정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됩니다. 예, 그림처럼 왼쪽에 4 곱하기 4 숫자를 오른쪽에 2 곱하기 2처럼 매우 간단하게 표현하는 과정이죠. 이걸 코드로 구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요보다 좀 복잡한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컴퓨터 비전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사람이 직접 규칙을 갖는 코딩인데요. 인공지능 머신러닝으로 처리하면 가위바위보 사진 수천 장을 먼저 데이터 학습해서 몇 가지 코딩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그 정확한 그러니까 잘 맞는 데이터들이 많으면 또 오류가 생길 수 있고 너무 적은 데이터들이 있으면 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잘 맞게 되면 드랍아웃이라는 가지치기 방법을 사용하고 자료가 너무 적으면 이미지 보강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짜는 프로그램 예, 교양적으로 그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머신러닝 예, 그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그다음에 딥러닝 아까 버튼은 딥러닝의 자연어 처리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케이. 우리 모두 또 박수로 예, 박수 쳐주시고요. 예, 소리가 안 나니까 박수 칠 때 마이크 켜고 치셨어요. 뭐 무성 영화도 아니고. 자,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원래는 그 강병재님이 먼저 하셨어야 했네요. 네. 강재님이 또 불량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네, 농담이고. 자, 이제 발표하셨고 이제 두 번째 발표는 원래 속전속결로 다 드시면서 하고 계시죠? 박지훈님 네네네. 받은 거 맞죠? 예. 네, 드세요. 발표하고 먹겠습니다. 예? 발표하고 나서요? 발표하고 먹겠습니다. 아유, 굳이 드시면서 하세요. 자, 두 번째 팀은 박준이 요번에 발표구나. 두 번째 CNN 연구팀 세 분이신데요. 어떻게 발표하실 거예요? 저희 3분의 1로 나눠서 발표합니다. 3분의 1로? 3명이서. 네. 그러면 최대 3분을 넘지 말으셔야겠네요. 예.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알람 맞춰놓고 시작합니다. 자, 발표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뭔지, 어떤 내용인지, 이게 내가 공부한 걸 그냥 바라기보다도 듣는 사람의 관점에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예, 팀 소개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안동주님께서, 네. 김동주님께서, 예, 저희는 이거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셋으로 이렇게 신발 등등 이런 패션에 대한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학습을 시켜서 분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조정하는 것을 저희가 연구를 했고요. 저는 에폭이라는 것을 발표할 건데 에폭은 이거 모델을 학습시킬 때 학습을 하는 횟수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이걸 처음에 3번 돌렸을 때는 정확도가 85%가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7번을 돌렸습니다. 7번을 돌렸을 때는 로스 값이 점점 내려가면서 정확도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정확도가 트레인셋에서는 늘어나는데
테스트 데이터에서 했을 때는 그 정도의 성능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계속 13번, 50번, 100번 이렇게 반복해 보면은 테스트 셋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트레인 셋에서만 정확도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한 번씩 찍어봤는데요. 한 13, 14번째가 가장 정확도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은 이게 정확도와 횟수의 그래프인데 이걸 횟수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정확도가 트레인 셋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올라가지만 이게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정확도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에 있는 현상을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 이 오버피팅이란 모델이 너무 똑똑해서 트레인 셋에서만 데이터가 학습을 너무 맞춰져 있고 테스트 셋에 대해서 새로운 것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여기 보시는 이거 맨 첫 번째 그림이 오버피팅 된 것인데요. 이렇게 너무 트레인셋에 민감해가지고 이렇게 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것은 과소적합이라고 모델이 너무 멍청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그림이 제일 이상적인 그림의 형태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아유, 예, 박수로. 다음 타자 바로 이제 화면 공유 이어서 꺼주시고요. 지훈님, 네. 오케이. 지훈님. 지훈님 바로 들어갑니다. 아유, 오늘 이제 그 김효준님께서 리액션계 우리 여왕님이세요. 제가 볼 때 이 전체 20몇 명 중에서 제일 리액션이 좋으신 분입니다. 참고하세요. 보실 때마다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다음 분. 네, 다음은 댄슬레이어인데요. 댄슬레이어란 그 레이어, 그러니까 레이어의 노드들하고 한 레이어 노드들하고 다음 레이어 노드들이 서로 이렇게 다 이어져 있을 때 그것을 빽빽하게 이어져 있다고 해서 fully connected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선 댄스 레이어라고 치겠지만 저희는 사실 그 히든 레이어에 대해서 이렇게 조작을 해봤는데요. 모델을 구성을 할 때 원래는 플래튼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어에 플래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웃플레이어의 댄스 레이어와 그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소프트맥스를 쓰는데 그 사이에 댄스 레이어가 그 하나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 개 이렇게 중첩을 시켜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테스트 정확도는 0.88로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댄스 레이어의 유닛을 늘려보고 그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서 유닛이란 그 노드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노드 개수를 128개, 256개, 512개, 1024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역시 정확도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1024개에서는 애큐러시가 0.87로 소폭 하락하는 그런 결과를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드 개수가 늘어날수록 그 학습 시간도 늘어나는데 제가 이거 실험을 수행하고 나서 찾아보니까 적절한 노드 개수란 뭐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인플레이어와 아웃플레이어의 노드의 그 사이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맞추면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로. 네. 마지막으로. 다음 발표를 맡은 김효진입니다. 예, 예. 네, 저는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옵티마이저란 웨이트, 가중치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게 최적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그 함수를 시행하게 되면 로스 값이 생기는데 로스 펑션 값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울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기초적인 여기서 GD라고 불리는 친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이렇게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어떤 게 적합할까를 찾아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그 모델, 그러니까 옵티마이저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 SDG라는 거에서 뭐 조금씩 해보자 그런 거랑 스텝 방향이라고 해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결정을 해주는 모멘텀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관성 방향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스텝 사이즈 조금씩 해보거나 좀 더 많이 가보거나 약간 보폭을 조절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이거를 둘 다 합친 게 아담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엠리스트 우주 모델에서 그 돌려본 결과값으로 하자면 나담이 제일 좋은 결과값을 보였는데요. 이처럼 이 모든 그 옵티마이저가 모든 모델에서 그 아담이 좋다, 뭐 그 아니면 모멘텀이 좋다 이런 거는 실험을 해봐야 조금 알 수 있다라는 결과값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해본 거였는데요. SDG를 했을 때는 84.38이 나왔고요. 여기 아담 맥스를 사용했을 때는 86.41, 그리고 RMS를 사용했을 때는 86.92, 그리고 아담을 사용했을 때는 87.12,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결과값을 보여줬던 나담에서는 87.26을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멘토님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저희 같이 했던 모든 팀원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예, 여기 또, 예, 박수로, 예, 마이크 키시고 박수 치시고요. 어쨌든, 예, 가장 이제 리액션계의 여왕이자 가장 에이스였던 효진님께서 마무리를 잘 해주셨네요. 자, 시간도 되게 잘 맞춰주셨습니다. 전체 팀 발표하는데 7분 한 반 정도 썼네요. 이 정도 시간이 들어간다라고 다른 나머지 이제 프로젝트 팀 잘 염두에 두시고요. 정말 저희 집에 좀 유령이 살고 있으니까 깜짝깜짝 놀라지 마세요. 자, 어쨌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지금 파이썬 팀의 경우는 조금은 약간 어렵죠. 그래도 약간 그래도 어제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구나 뭔가 느낌은 있으시죠. 그래서 파이썬을 배우고 딥러닝을 좀 배우고 나면은 이제 딥러닝 학습 단계에서 조금 진도 나가면 이런 걸 이제 배우는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전영철님께서 이제 그 딥러닝 팀 팀장으로 하셨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나 해줘 보신다면요. 네. 스럽죠? 그럼 좀 이따 한번 할까요? 어쨌든. 어떤 분야를?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발표 다 하고 네. 마무리 같이 얘기 나눌 때 그럼 또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자, 바로 그러면은 현재 시간 10시 50분이고요. 중간에 뭐 화장실 가실 분 화장실 가시고 치킨 드실 분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뭐 조금 다른 분야니까 한번 발표 연습도 할 겸 이 정도 가볍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 이원재님께서 소개 좀 해주세요. 그 발표도 안내해 주세요. 네, 저희 팀은 1팀은 주식을 기존에 있는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주식값을 예측해보는 주식 예측 모델링을 한 팀이고요. 그 LTS 맞나? 하여튼 그걸로 이제 강화학습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욜로라는 그 딥러닝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에 대해서 한번 정확도가 얼마나인지 각 버전마다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욜로를 활용해서 이미지 딥러닝을 진행해보고 또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3팀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을 활용해서 음악 장르를 분류하고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팀의 경우는 이제 딥러닝 프로젝트 팀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공부하시면서 파이썬의 경우는 이제 딥러닝이 실제로 프로젝트가 가볍게나마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 딥러닝 학습팀도 이제 다음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됐고요. 어쨌든 주식팀의 경우는 이제 돈을 많이 버셨겠죠. 어쨌든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박수로 해주시고, 누가 발표하시나요? 첫 번째. 네, 제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또 홍병현님, 에이스님 또 하시는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자, 발표 시간은 10분이신 건가요? 네, 10분 동안이나 해야 되나요? 아니요. 빨리 끝내면 빨리 끝낼수록 좋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좀 이상하실 거예요. 잠시만요. 공유를. 이러시면 곤란하죠. 시간만 가고 있어요. 네. 자, 오케이. 지금 공유가 돼 있네요. 네네. 팔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제 모두가 주식 관심을 투자.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 에이스 팀이자 네. 주식 투자. 오케이. 네. 돈 좀 벌어보시죠. 네, 저희도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저 위에 저희 2명이고요. 네, 팀원이. 그래서 한 사람 저는 그냥 그 프리랜서 개발자로 있고 또 한 분은 네, 훌륭하신 분이시고 이현주님. 그래서 두 분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뭐랄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주식 가격 예측은 이제 기본적인 상황이니까 주식 큐레이션을 뭐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의미 있게 현재 프로젝트 기간에 하기 위해서는 네, 좀 이제 정리 목표를 명확히 세우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다 까먹어갖고요. 뭐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1차는 이제 캐글 기반의 주가 예측 소스 분석으로 그 리마인드를 하고 2차는 딥러닝 강화학습 주식 투자란 책을 선정해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넥스트로 갈 수 있게 마스터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주가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라서 LSTM을 주로 쓰고요. LSTM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인도의 타타 컴퍼니는 누구나 그 책에서도 나와 있고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기본적으로 이제 리마인드를 해봤고 그다음에 캐글에 있는 뉴욕 증권거래소 S&P 500 회사의 데이터랑 거기 또 많은 분들이 네, 분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소스상에서요. 그래서 몇 개를 그 진행해 봤고요. 대표적인 거로 이제 애플 주가를 예측한 주식을 전체 그 있는 데이터를 이제 통으로 이분은 이제 진행을 하셨죠. 그래서 그걸 했고 관련된 소스는 저희 팀 폴더에 있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네, 이 강화학습을 과연 주식 거래에서 할 수 있을까? 네. 사실 LSTM 말고도 여러 가지 기법들을 써야 되는데 근데 요거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책으로도 그 내셨고요. 그래서 요 단계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뭐 강화학습의 기본적인 것들 도대체 이게 어떤 이론에 의해서 진행되는지는 검토하고 사실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그쵸? 알파고처럼 뭐 제 PC CPU를 돌리더라도 몇 날 며칠 열흘 돌려더라도 돈만 벌 수 있다면 돌려놓고 싶었거든요. 예, 어찌해서 이제 네 소스를 뭐 이 좀 문제라고 하면은 이제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도 있는데 그 와중에 데이터를 다 돌려보고 조합해서 돌려보고 해도 워낙 차이가 크더라고요. 가장 요 대표적인 게 요 두 개거든요. 에폭은 기본적으로 이제 100으로 했습니다. 근데 중간 이 삼성전자 주가거든요. 2017년도에 보시면 그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사실 누구나 돈을 벌거든요. 그냥 그 넣어놓고 있으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요. 근데 이 99번째 에폭이랑 100번째 에폭을 보면 그다음에 입실론이라고 해서 그 무작위의 시행착오 시도를 네, 그 50%로 초반에 진행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근데 요 에이전트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들쑥날쑥한 이상한 패턴을 보이면서 그 주식을 다 팔아버렸죠 이때는요. 그래서 갑자기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라고 해서 밑에 마지막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게 이제 그 PV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 재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현 시점으로 표현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주식을 상승 곡선했으니까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서 예, 그 지속적으로 가치가 예, 재산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극과 극으로 달리는 케이스들이 나오는 거나 아니면 그 지금 주식이 조정 구간에 있는 그 주식은 사실 참혹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안타까웠습니다. 돈을 벌 수 없구나. 일단 요 현재 기준으로는
네, 그래서 소스 관련돼서 대폭적으로 뭔가 보완하는 게 일단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프로젝트 진행 시에 발생된 문제점이 이 책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 책에 설치 및 세팅 가이드가 없더라고요. 아니, 이럴 수가 있지라고 했는데 그 이분이 별도로 강의를 네, 그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 책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고 일단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요걸 기반으로 추적을 했고 그다음에 책을 만들 당시랑 지금 2.0으로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기본적으로 텐서플로우를 1점대를 유지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블로그나 이런 내용을 추적해 보면 아직 2점대가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셔서 2점대로 변경 작업은 진행 안 하신 상태고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상했듯이 이 네, 만드신 이 프로젝트 파일에 엄청나게 다양한 옵션들이 있거든요. 이 옵션들의 세부적인 차이가 명세화된 내용이 없어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시행착오로 몇 가지 케이스 조합으로 해서 했는데 네, 동작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내용이 차이가 별로 없는 네,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갖고요. 지금도 사실 에폭을 그럼 좀 극한으로 늘려보면 어떨까 해서 네, 보통 그 1000, 2000이 최대로 하는데 10,000개로 해서 이제 별도 PC에서 한번 돌려보고는 있거든요. 그다음에 GPU를 활용하기 위해서 PC에 이제 GPU 있는 PC를 구해서 그것도 다시 이제 그 세팅을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현재까지 저자의 내용을 봐서도 요거는 이제 학습용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향후 개선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을 변경하고 추가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진행은 요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네, 콜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을 만들어 보는 거. 그다음에 사실 요 기본적인 내용은 백테스팅을 이제 구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별도의 뭐 CSV 파일들을 다운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 DB 기반으로 이제 환경을 바꿔서 좀 더 쉽게 백테스팅 할 수 있도록 바꿔보는 거. 그다음에 소스 분석을 좀 면밀하게 해서 개선된 버전을 만들어 보는 거를 이제 다음 차수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님이랑 같이 이 부분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 서로 의견은 모아졌고요. 나머지 사항은 가이드 설명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라서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누구나 다 이제 설치가 가능하고 테스트가 가능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들 박수로 또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관련해서? 어쨌든 아직은 돈은 못 버신 걸로 하고, 어쨌든 그 문서만 따라해도 어쨌든 환경 세팅이 된다는 거죠. 네, 역추적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를 또 공유해 주신 거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제 발표 자료들은 저희가 이제 폴더, 그 공유 폴더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올려주셔서 다른 분도 볼 수 있게끔 끝나고 나서도 좀 가이드를 올려주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케이. 어쨌든 유의미했는데 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주식 투자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잠수 타시더라고요. 이게 뭐, 더 이상 공유가 안 돼. 자기만 벌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번째 팀은 예, 저희 팀입니다. 예, 여기 요번 팀의 경우는 지금 한 9분 정도 발표했습니다. 속도가 이 정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죠? 네. 예,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 네, 아, 연진님, 오케이. 연진님이 발표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객체 탐지 팀인데요. 그 규남님과 저 둘이서 그 인공지능 비전 서비스를 만든다라는 잠시만요. 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프로젝트 소개부터 시작하고 저희가 객체 탐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에 저희가 사용한 욜로라는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버전별 성능을 비교한 후에
비교한 점을 거기서 배운 점을 설명드린 후에 저희가 만든 웹사이트를 소개해드리고 향후 계획을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링크인데요. 클릭을 해도 지금 그 웹페이지로 넘어가길래 이거는 나중에 그 링크 공유할 거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참고한 그 제가 보는 유튜버가 만든 그 동물상을 그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면은 강아지상인지 곰상인지 토끼상인지 그런 재미로 동물상을 찾아주는 웹사이트고요. 그거는 또 다른 그 비슷한 웹사이트입니다. 일단 타임라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6월 8일에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이틀 뒤에 기획안을 내고 욜로 버전별로 성능 테스트를 15일에 마치고 웹사이트를 사실은 오늘까지 계속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오늘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팀이 궁금했던 거는 그 욜로가 과연 GPU 사용 없는 통상적인 환경에서도 성능이 나올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피컬 프로세싱 유닛으로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왜 GPU를 안 사용하고 싶었는지. 개 고양이 사람을 구분해주는 웹사이트 구축 프로젝트를 해봄으로써 실제 서비스에서 고비용의 GPU를 사용하지 않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고안해보는 취지로 진행했습니다. 일단 GPU의 가격부터 보자면은 여기 보이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WS에서 달당 대여하는데 120만 원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RTX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는데 340만 원이 듭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GPU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 CPU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성능이 얼만큼 나오는지 확인하려면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용어부터 알아야 될 텐데요. 두 개를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FPS, frames per second, 그러니까 시간 초당 그 몇 개의 사진을 객체 탐지하는지, 옵젝트 디텍션을 하는지, 그리고 mean average precision, 그 모든 클래스의 AP란 그 리컬에 대응하는 precision의 평균값, 그 각 클래스별로 또 그 AP의 평균값을 구한 게 mean average precision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객체 탐지를 할 건데요. 여기 카, 트럭, 그리고 트래픽 라이트 이렇게 다 보이시는데 이거를 바운딩 박스, 이 네모나게 보이는 게 바운딩 박스고 그 가운데 지점 XY 좌표를 구해야 하며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 카라고 인지를 하고 여기에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객체 탐지란 아까 잠시 설명드렸듯이 여러 물체에 대해서 어떤 물체인지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왼쪽 아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고양이가 캣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경우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운딩 박스, 그 네모난 박스로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로컬라이제이션을 제공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은 그 한 개의 이미지만 분류하기 때문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한 사진에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옵젝트 디텍션, 객체 탐지가 되는 겁니다. 욜로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그 한 개의 사진을 주었을 때 그 S by S 그리드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 경우에는 7 by 7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나눠진 그리드들을 모두 그 신경망에 넣고 특징 추출을 해서 그 각 네모별로 예측 텐서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 예측 텐서는 그 테두리 상자, 그리드별 테두리 상자 정보, 그리고 신뢰 점수, 그리고 분류 클래스의 확률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래서 아래처럼 그 각 색깔이 어떤 클래스로 분류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상자의 그 신뢰 점수, 그러니까 얼만큼 확신을 하고 있는지를 포함하고 있을 거고요. 그걸 통해서, 그 정보들을 통해서 테두리 상자를 조정을 하고 분류 작업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욜로의 성능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근데 욜로가 4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2016년 처음 만들어진 욜로 버전 1, 그리고 그 같은 해 나온 욜로 버전 2, 2018년에 나온 버전 3, 그리고 몇 달 전에 나온 욜로 버전 4가 있습니다. 이제 욜로 버전 1에서 4와 그리고 타이니 욜로의 그 CPU, 그러니까 CPU 한 개와 그 4GB 그 메모리를 주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 건데요. 일단은 3가지 환경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GCP, 그리고 AWS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맥에서 돌려봤는데요. 일단 욜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버전 1부터 4까지 먼저 말씀드릴게. GCP와 그 AWS 맥 모두 동일한 성능이 나와서 그 슬라이드에 첨부하지 않은 점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욜로 같은 경우에는 코코 데이터셋과 VOC라는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한 것들 2개가 있는데요. 그 시간은 비슷하게 나오고요. FPS는 비슷하게 나오고요. 첫 번째 줄에서 볼 수 있듯이. 근데 되게 오래 걸립니다. 한 개의 프레임을 그 해석을 하는데 8초에서 33초까지 그 버전이 올라갈수록 더 오래 걸리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버전 1에서는 아예 그 개와 자전거는 디텍트하지 못했고, 버전 2에서는 60에서 80%의 확률로 디텍트를 했고, 버전 3에서는 높은 확률로 디텍트를 했지만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VOC의 경우에는 그 아예 다른 클래스로 분류를 해버렸어요. 그 개 V3에서 보시면은, VOC에서 V3에 보시면은 개 같은 경우에는 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니 욜로라고 그 컨볼루셔널 레이어를 3개일 거예요. 3개로 줄인 그 좀 더 경량화된 모델을 돌려봤더니 버전 1에선 비슷한 FPS가 나왔고, 버전 2부터 1.3 한 개의 프레임을 해석하는데 1.3초밖에 확실히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재밌는 점은 버전 2는 60%에서 80%의 성능을 보였고요. 정확도 면에서. 근데 버전 3는 오히려 낮아지고 없는 객체를 분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차와 자전거의 경우가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버전 4 같은 경우에는 GPU를 그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점이 있어서 그 성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서비스,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사용할 모델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 정보에 따르면은 타이니 욜로 V2가 0.79 fps로 웹에서 가장 사용하기 적합한 속도를 보여줬고 60에서 80%의 정확도를 보여줬으니까 타이니 욜로 V2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맥과 GCP, AWS에서 모두 유사한 MAP와 FPS를 보여주었기에 플랫폼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VOC보다 코코 데이터셋이 MAP가 확실히 정확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기에 코코 데이터셋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웹사이트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기 이렇게 웹사이트를 그 프론트엔드를 만들었고요. 여기 보이시는 링크, 아래 보이시는 링크를 들어가시면은 제가 만든 첫 번째 프론트엔드 버전으로 그 웹서버를 연결시켜 놓아서 그 한번 시간 되시면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별게 없어요. 왜냐면은 그 여기는 이렇게 옵젝트가 디텍트 된 것처럼, 개와 고양이가 디텍트 된 것처럼 나왔지만 아직은 그 서버 2개를, 프론트엔드 서버와 백엔드 서버를 구축을 해서 서로 그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직 완료를 하지 못해서 여기 보이는 사진은 더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 건데요. 앞으로 그 타이니 욜로 V2 같은 경우에는 그 60에서 80%의 정확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전위 학습을 시키면은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클래스,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개, 고양이의 경우에 더 높은 정확도로 구분하도록 데이터셋을 전처리를 한 후에 크롤링은 이미 마쳤는데 데이터 전처리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전처리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한 후에 전이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웹에서의 성능이 얼만큼 나오는지 확인을 한 후에 그 8월 14일까지 솔직 챌린지라고 그 과학기술 제가 나중에 링크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에서 하는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잠시 솔직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8월 14일까지 접수라서 이렇게 규남님과 같이 참여를 해볼까 합니다. 당장은 개와 고양이, 사람을 분류한다고 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앞으로 서비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 더 고민을 해볼 예정이고요. 혹시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나중에 여기 k연진100@gmail.com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GitHub 링크는 여기 올려놨습니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에 네, 이상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자료는 지금 어디다 올려놓으셨어요? 질문 있으십니다. 예, 질문. 네, 질문 있으시네요. 네, 질문. 이거 그냥 궁금한 거인데 네. 그러면은 그 욜로 버전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한 거를 올려놓은 그런 건 없었나요? 그러니까 수정해서 버전업을 한 GitHub에 혹시 수정해서 올려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욜로가 정확도가 네네. 계속 떨어진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이 이거를 개선을 해가지고 깃허브에 공유를 했던 것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앞으로 네, 혹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네네. 기본적으로 욜로가 버전이 올라가면서 애큐러시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약간 좀 에러라든지 약간 보충을 해가지고 버전이 향상돼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버트를 사용해봤죠. 그렇죠? 모델을 사용해서 오니까 편했죠. 그거를 이제 다크넷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이제 웨이트 파일하고 이제 모델하고 같이 파일로 구현을 해줬어요. 네, 그걸 갖고 와서 사용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그쵸. 이제 어쨌든 질문의 요지 중에 하나는 이제 정식 버전도 있고 정식 외 버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있는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정식 버전이 워낙에 잘 나와가지고 마이너한 버전보다는 그거가 이제 더 잘 돼 있긴 한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되게 이제 깊이 있게 조사를 했고 되게 욜로 같은 경우는 이미지 처리하는 부분에서 되게 이제 대표적인 알고리즘이라서 다른 분들도 지금 내용을 참고하시면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단 발표는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발표 자료 같은 경우는 그 폴더 어딘가에 올려놓으셨나요? 이제 링크 공유해 주신다고 했는데 올리기 전에. 오케이. 제가 그럼 그 폴더를 전체 폴더를 다 같이 공유할 테니까 거기다가 팀별로 자기 자료들은 올려주세요. 다른 분께서 도망가지 마시고요, 다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발표하실 발표 시간을 또 잘 지켰어요. 11분으로 1분 정도. 마지막 우리 이지환님, 홀로 남은 팀의 홀로 진행을 하셨던 이지환님. 짧고 굵게 몇 분 정도 하실 것 같으세요, 발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됩니다. 지금 공유 됐나요? 예, 됐습니다. 네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딥러닝 기반의 음악 장르 분류를 수행한 혼자 남은 이재환이라고 합니다. 목차 생략하겠습니다. 재현님 혹시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됐나요? 네.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확대했을 때가 안 보여요. 그럼 그냥
좀 키워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이시나요? 네네. 네, 목차 생략하고요. 음악 장르 분류라는 거는 음악을 특정한 형식이나 전통에 따라서 범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현재 연도별 대한민국 신규 곡 등록 현황만 보아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에 무려 1,580만여 곡이 등록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음악 시장이 커져가는 것을 보실 수 있었고요. 음악 시장이 커감에 따라서 음악 추천 서비스나 음악 뭐 등록 혹은 영철님이 뭐라 하시는 줄 알고 네, 그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런 기술의 근간이 되는 음악 장르 분류의 문제 또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 음악 장르 분류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하였는데요.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이나 결정 트리, 서포트 벡터 머신 등의 방법으로 이를 수행했습니다. 최근에는 딥러닝의 발전으로 영상 딥러닝 기반의 모델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RCNN, 전위 학습을 이용한 CNN, 댄스넷 등이 현재 음악 장르 분류에서 훌륭한 성능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스퀴즈 앤 익사이테이션이라는 개념을 음악 장르 분류에 적용해 보았는데요. 스퀴즈 앤 익사이테이션은 분류에 도움이 되는 채널에 대한 가중치를 선별하고 부여해서 일종의 어텐션 효과를 주는 그런 블록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모델 아키텍처 쪽에서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은 GTGen이라는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크롤링을 하기도 했는데 저작권 이슈가 조금 걱정이 되어서 그냥 무료로 공개해주는 데이터셋을 사용했고요. 이 데이터는 1000곡이 들어있습니다. 10개의 장르에 대해서 100곡씩 하여 1000개의 WAV 파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를 저는 3초 길이로 나눠서 총 10,000개의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트레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6대 2대 2로 스플릿하였습니다. 방금 제가 이미지화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음악 데이터를 이미지화 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멜 스펙트로그램, STFT, CQT 등이 존재하는데 이번에 저는 MFCC라는 전처리 기법을 사용하여 음악으로부터 특징을 추출하였습니다. 주로 MFCC는 음성인식이나 뭐 음악 장르 분류에도 가끔 쓰이고요. 음성인식에서 보통 사용되니까 그런 태스크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MFCC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은 우분투 18.04 버전에서 GTX 타이탄 Z 2장을 사용했고요. 코드는 텐서플로우 2.2.0으로 작성하였으며 이번에 그래도 프로젝트 혼자 하면서 혼자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분산 딥러닝을 해봤습니다. 네, 분산 딥러닝은 호로보드라는 패키지로 0.19.4 버전을 설치하였습니다. 저 GPU 있는 서버는 어디서 제공받은 거예요? 본인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대학교 다녀서? 네. 그냥 2장밖에 안 됩니다. 6기가짜리. 네, 분산 딥러닝을 말씀드렸는데 분산 딥러닝은 보통 데이터를 나누는 데이터 병렬화라고 데이터 병렬화하고 모델을 GPU에 각각 모델을 쪼개서 GPU에 올리는 모델 병렬화가 크게 나뉩니다. 이번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병렬화를 사용하였고요. 큰 데이터를 여러 GPU당 여러 데이터로 나누어서 학습을 진행하고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모델 아키텍처는 SE 레즈넥스트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수정을 하였는데요. 130x 13x1 이 MFCC화 시킨 이미지를 펌브 블럭을 거쳐서 130x 13x 32 채널 크기를 늘리고요. 베이직 블럭이라는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드릴 블럭 9개를 거쳐서 17x 2x 256 크기의 텐서로 출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 글로벌 풀링이라는 레이어는 이제 채널 하나마다 스칼라 값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256의 아웃풋 사이즈를 갖고 마지막으로 제가 분류하고 싶은 장르의 개수인 10개로 개수를 맞춰줍니다. 베이직 블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레즈넥스트 블럭과 컴브 블럭, SE 블럭, 스케일의 형태로 나뉘는데요. 레즈넥스트 블럭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특징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추출된 특징을 SE 블록을 통해서 이게 스퀴즈 앤 익사이테이션이거든요.
SE 블럭을 통해서 분류에 도움을 주는 채널에 대해서 가중치를 선별하고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매지넥스트 블럭의 설명 같은 경우에는 좀 인셉션 모델을 좀 인셉션 모델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온 건데요. 인셉션 모델을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벡터를 저차원으로 쪼개서 파라미터 수는 적게 하면서도 특징 잘 추출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블럭이고요. SE 블럭 같은 경우에는 H by W by C라는 크기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글로벌 풀링을 통해서 채널을 스칼라 값으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쳐서 채널에 대한 가중치를 선별하고 스케일을 통해 그 가중치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제가 구성한 모델의 핵심은 스퀴젠 익사이테이션 블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퀴젠 익사이테이션 블럭을 적용하지 않은 매지넥스트 모델과 SE 매지넥스트 모델의 성능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SE 블럭이 적용한 SE 매지넥스트가 약 10% 정도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SE 블럭이 음악 장르 분류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타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GT젠이라는 데이터셋이 큰 데이터셋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전이학습을 이용한 모델이 가장 성능이 지금 좋게 나왔습니다. 그것과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정도의 성능이 나왔습니다. 네, 그 결과 정리하자면 선별된 특징 중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징만을 가중하는 SE 블럭이 장르 분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하지만 한계점으로는 논문마다 전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 슬라이드에서 보았던 비교가 정확하지는 않다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병렬화를 통해 호로보드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 학습 속도가 가속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향후엔 모델 병렬화를 통해 더 무거운 모델들도 올려서 다양한 모델을 실험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오케이.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편안하게. 호로보드 사용해서 데이터 병렬화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얼마만큼의 가속화가 이루어졌나요? 그게 제가 사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 혼자서 프로젝트를 보다 보니 호로보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로 학습을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호로보드 논문을 읽어보시면은 한 0.75에서 한 0.8배, 아니 1.8배, 1.75배에서 1.8배 정도의 성능 개선이 일어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GPU 2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성능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도 한 1.2에서 1.3배 정도는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예, 없으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박수로 더 모두 우리 또 그 이재환님의 또 발표를 이재환님께서 되게 설명을 되게 잘해주시네요.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혼자서 하셨는데 진도도 많이 나가셨네요. 어쨌든 자, 이로써 그 우리 모두 발표를 다 하셨습니다. 자, 그동안 2주 동안 고생한 모두에게 발표까지 준 모두에게 일단 박수로 자, 되고요. 자, 이제 1부 끝났습니다. 네? 한 3분까지 있는데 1부 끝났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저기 아직 영수증 안 찍어 보내주신 분 영수증 찍어 보내주세요. 영수증 그거 힘들어요, 내가 볼 때는. 안 되실 거예요. 힘들면 안 돼요. 결제 올려야 되는데. 저도 뭐 없어요. 저 어떻게 봐도. 자, 일단은 우리 다들 치킨 하나씩 들고 인증샷 한번 찍죠. 치킨. 치킨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치킨 다 드셨구나. 어쩔 수 없네. 그러면 자, 이제 자, 유지현님은 어디 가셨나? 자, 일단 잠깐 쉬실 분 쉬시고 이제 뭘 할 거냐. 이제 다 고생하셨고요. 발표도 다 하셨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2주간 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생에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또 기회가 되면 보실 수도 있고 다양한데요. 오신 분들과의 또 인연으로 우리가 2주간 아무도 거의 낙오 없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함에 앞서서 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또 언제 보실 줄 모르잖아요. 또 스터디 강의는 또 하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또 제 그 순서대로 한번 그 간단하게 서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편하게, 그죠? 우리가 한번 그 어떻게 이제 그 2주간 하셨고 뭘 얻으신 게 있는지, 혹은 뭐 간단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도 한번 에게도 본인도 좀 소개도 할 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지원님께서 먼저. 네, 제 옆에 계세요. 제가 화면상에 여기 첫 번째입니다. 당황하셨을지. 멘토님하고 강원님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그 기초에 대해서 더 탄탄히 잡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진행할 그 딥러닝 수업에서도 참여를 해가지고 더 미진한 부분을 채우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다시 또 우리 박수 쳐주시고 본인 소개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보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김현진님. 아, 네. 예, 제 오른쪽에 예전 김현진님. 뭐 잠깐 스크린을 드시고 보고 있으니까 있었는데. 장지현님. 네. 아, 오케이. 김현진님. 저요. 아, 예, 드세요. 오케이. 네. 장지현님부터. 아, 저요? 예. 아, 예. 이번에 딥러닝 초급반 참여하게 돼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멘토님에 해당하는 전영철 멘토님이랑 이강원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생님이랑 많이 도와주셔서 진짜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본인 소개도 부탁드리고 어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원재님 순서대로. 이원재님은 또 멘토님은 좀 나중에 하죠. 그러면 최균함님. 아, 예. 피가 되고 살이 그동- 되는 얘기 좀 해주세요. 인생에 또. 뭐 저희 프로젝트 팀 이끌어주신 이원재님께 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 팀원으로 같이 해준 김현진 님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예, 모두 다 지금까지 다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모두 다에게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 팀에서도 얘기했듯이 또 저희 두 번째 또 프로젝트를 위해서 팀원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예, 좀 같이 예, 모여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또 아직 단톡방은 당분간 좀 유지할 테니까요. 또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누시고요. 자, 민지연님. 그리고 다들 이제 속으로 좀 리허설 좀 하고 계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멘트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다 하겠죠. 저도 그동안 혼자 공부해 오면서 되게 어려운 점도 많았고 어디 물어볼 데도 없었는데 이번에 문아랑 선생님께서 되게 찬찬히 설명해 주셔서 사실 혼자서 이렇게 키워드 검색해서 찾아보는 것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저희 하면서 퀴즈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 덕분에 실습도 하면서 실력이 조금 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민지연님도 친구분 2분 정도 있으시죠? 그 친구분한테 이제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가 되게 잘 된다고. 다단계로. 개인당 2분 있으시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현주님. 네. 네. 갑자기 프로젝트 팀을 해서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강훈님이 주식 투자 뭐 이런 쪽에 아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낚여서 이제 프로젝트 팀으로 살짝 옮겨갔는데 팀원분이랑 저희 멘토님이 아주 잘 저를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추천을 했었는데 이 책 혼자 뭐 해보면서 한 달간 진도가 못 나갔었거든요. 왜냐면 설치하면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하나 스텝 나가면 그 다음 또 문제 생기고 그래서 계속 그거를 또 GPU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살 것이냐 아니면은 뭐 콜앱을 쓸 것이냐 뭐 구글 클라우드로 쓸 것이냐 별거를 다 뒤져보다가 어쨌든 저는 저희 팀장님이 잘 옆에서 막 테스트 해주시고 저는 계속 이제 뭐가 안 돼요 하면서 이제 지금 그나마 소스 코드가 잘 돌아가서 어저께 이제 돌아가는 거 확인했고 이제 콜앱에다가 하는 거를 지금 제가 맡아봤는데 콜앱에서 이제 끝까지 가다가 좀 한 군데서 지금 막혀가지고 지금 그거만 풀면은 콜앱에서도 그걸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을 받으셨네요. 그 콜앱 링크는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도 좀 같이 좀 도움 받는 걸로 끝나고 나면 공유해 주세요. 어쨌든 예, 또 고생하셨고 역시 황병영님께서 워낙에 에이스여가지고요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현진님 되셨습니까? 네. 저희 프로젝트 팀 진행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요. 정말 뭐랄까 제 지식에 사실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는데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많이 공부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대감도 생기고 또 자신감도 생겨가지고 이제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게 FM적인 또 멘트를 해주셔가지고 좋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다들 말하고 나면 박수를 한번 하면서 잠 좀 깰게요. 잠 좀 깨고 우리가 화기애애한 척 한번 하시죠. 안동주님, 빛동주님. 네. 빛동주님. 네, 저는 딥러닝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딥러닝 초급반에서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멘토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잘 알려주시고 12시 넘어서까지 맨날 이렇게 가르침을 주셔가지고 조금 피곤하긴 했지만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끝난 거죠? 이상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네, 동주님도 또 중간에 이제 잠깐 빠졌지만 마지막에 또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황병용님 또 큰일 해주신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기 주식에 손을 대고 주식 거래를 하는 순간 도박장 하우스에 입장한 거다. 네. 그래서 그 살아계신 분들을 보셨다니까 아주 저도 좋은 희망이 샘솟고요. 희망이. 요거 기반으로 해서 다음 프로젝트도 이걸 좀 더 이제 보완해서 쓸만한 딥러닝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공부할 수 있는 거로 만들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이 다음 버전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강훈 소장님 얘기를 듣고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팀에 들어와서 다 같이 사라지는 거죠. 네, 같이 사라질 때 저도 데리고 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박수 좀 쳐주시고 오늘 또 리액션의 여왕 우리 김효진님께서. 네. 일단 이강님이 닉네임을 붙여주셔서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저는 학과도 경영학과고 진짜 코딩 파이썬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영철님 덕분에 진짜 재밌게 정말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했고 마지막에는 농담도 했잖아요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다른 분들 지은님이나 지훈님이나 다들 동준님까지 엄청나게 되게 다들 좋으셔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딥러닝 기초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약간 그래도 기획자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기획을 하기 위해서라도 약간 개발자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이런 기초 과정을 쌓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딥러닝 학습팀은 공부는 못해도 분위기는 화기애애하더라고요. 농담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파이썬 초보 팀들이 이제 파이썬 문법을 좀 배웠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단계였을 텐데 그래도 딥러닝을 2주 만에 그래도 아까 발표하신 거 보니까 많이 진도가 나가죠. 그래서 생각보다 먼 길은 아니에요. 딥러닝 초보분들도 현재 느낌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강병재님. 네. 예. 여기 아주 운영진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영철님 아주 너무 재밌었어요. 누가 더 재밌던가요? 저랑 영철님하고 비교해서. 농담이에요. 그거 인공지능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의 삐까삐까하죠. 예, 뭐죠? 이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프로그램은 처음인가요? 아니면은 계속 이렇게 해오셨던 건가요? 그전에도 스터디로 가볍게 해봤고요. 이번에 2번 해본 거를 한번 영철님하고 원재님이 2번 다 참여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같이 멘토로 해서 이번에 예, 한두 번 정도는 막 졸려가지고 그죠? 예. 굉장히 그 철인 경기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좀 더 빡세야 될 것 다음에 같아요. 참여하라 그러면은 좀 자신이 좀 없는 게 솔직히 그렇죠. 6회, 7회차 가면서 예. 좀 힘들어가지고 근데 우리 차탄 영철님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진짜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뭔가 자연어 처리 쪽에 관심이 있는데 파이썬을 배우고 그다음에 계속 지금 배울 때를 찾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정말 그 버스에서 저기 팍 알림이 떠가지고 페이스북인가? 그러니까요. 그냥 바로 저기 했는데 요런 스터디 방식이 좀 원했던 방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좋았다. 예. 형제님도 이제 아시는 대표님들 많으시죠? 그분들한테 이 가치에 대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바란 게 두 분. 추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또 오셨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용희님, 김용희님 거의 이제 다 와갑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인데요. 그냥 학교에서 컴퓨터 학과를 잘 모르고 들어갔다가 약간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예. 당했군요. 네, 그냥 이번에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좀 1학년 때 배웠던 거다 보니까 약간 까먹고 좀 놓았던 게 있는데 그걸 좀 더 이제 문나라 멘토님께서 알기 쉽게 다시 설명해 주시고 약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친숙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한 번 더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더 감사하네요. 예. 그러니까 파이팅입니다. 예, 다 같이 박수로 또 우리 그쵸 희망을 잃었던 컴공과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알겠습니다. 송현주님 파이썬 팀의 이제 리액션 에이스입니다. 파이썬 팀은 다 고요하셔가지고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농담 100개 하면 하나 정도 웃어줘. 어쨌든 여기서 에이스. 저도 전공이 코딩이랑 진짜 무관해서 주변 친구들한테 코딩한다 하면은 막 우엑 이러고 왜 하냐고. 5회까지였나요? 이게 현실인가? 네, 되게 공부하는 게 힘들었고 포기할까 생각도 했는데 이제 이거 하면서 밤마다 코딩 한번 펼쳐보고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다들 이제 박수로 한번 또. 감사합니다. 예. 원래 이제 문과생분들을 위한 코딩 수업 많이 여기저기 있는데 사실은 어렵죠. 근데 문나님께서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박성민님. 저도 문과생이었는데요. 문나라 멘토님이랑 이강훈 멘토님이 너무 컴팩트하게 쉽게 강의를 진짜 너무 잘해 주셨거든요. 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거. 표정은 뭐 고요하였지만 표정은 없어. 각자 내실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다음에 스터디가 있으면 딥러닝 기초를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도 고생하셨고요. 자, 우리 박선주님. 항상 어둠 속에 있으셨던 분이 오늘 또 카메라 켜셨네요. 네, 다른 분들과 동일한데 문나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강훈님도 물론 감사드리고. 뭔가 이렇게 덤으로. 아니요, 사실 잘 아는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건 쉬운데 모르는 사람들한테 내가 하는 걸 설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알고 있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정말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지환님. 네, 프로젝트 팀의 멘토님이신 원진님께서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너무 고생하셔서 너무 고생하셨고 제일 궁금했던 거는 아까 영철님께서 치킨 드실 때 와인 드시는 것 같던데 치킨에 와인을 먹으면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저도 궁금했어요, 솔직히 그거. 진짜 와인을 드셨어요? 영철님이 좀 다르죠. 치킨은 역시 와인입니다. 집에 계시는 와인.
여기 수석 입학생입니다. 참고로. 우리 영자님 대학교 수석 입학생이에요. 아무나 못합니다. 예, 참고로. 윤선희님. 네, 저도 완전 다른 전공이었어서 저한테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만큼 되게 낯선 경험이었는데 문화라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또 거의 독해하다시피 새로운 언어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주셔서 조금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번 같이 풀었던 퀴즈들도 좀 기억에 남고 저희가 리액션은 없었지만 그래도 같이 매일 밤마다 열심히 했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선희님은 간호사님이세요. 그래서 전혀 정말 영역이 다른데도 요즘에 의료 쪽에서 이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심 가지셨는데 끝까지 잘 살아남으셨네요. 이렇게 축하드리고요. 경신님. 저도 보통 이렇게 뭐 파이썬이나 이런 교재나 다양한 것들을 볼 때 좀 교육적인 측면으로 많이 보고 이제 배우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배우면서 좀 저를 위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강훈님께서 개발자 소질 있어 보인다고 말해주셔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번 기회에 전향을 하시면 프로그래밍에 좀 흥미가 조금 생겼고요. 그리고 늦은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더 힘이 돼서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되게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해 주신 문아라 멘토님이랑 그리고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어떤 건지 이렇게 보여주셔서 더 흥미를 갖게 해주신 이광훈 멘토님께도 두 분께도 정말 감사하다라고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1주일, 2주일 동안 잘 배웠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 다른 분들 발표하시는 거 보면서 와 멋지시다 대단하다 저도 좀 더 발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뭔가 피가 끓죠. 프로그래머가 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지연님 시험 기간에 지금 죽어나 지금 마음이 아주 시험 기간인데, 오케이 유지연님. 네, 저도 막 파이썬 공부해보고 싶긴 했는데 막 학교 일도 있고 해서 저도 하다가 중간에 초반에 포기하거나 다시 막 시작 못하고 이랬는데 스터디 덕분에 약간 강제성이 좀 있어서 서로 빠지면 끊기고 이러니까 강제성 덕분에 끝까지 처음으로 완주를 해봤고 또 아라 멘토님이 되게 쉽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너무 한 바퀴 도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일단 그리고 그 딥러닝 프로젝트도 제가 이해는 못했지만 뭔가 좀 멋있어서 더 끝나고 또 혼자 복습하고 공부를 해보려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멘토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재밌을 거예요. 예. 자, 그리고 하필 이제 마지막에 박재현님께서는 채팅으로 마이크가 안 돼가지고 채팅으로 소감문을 이제 남겨주실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채팅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쓰셨네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 많다. 느낀 바가 많습니다. 짧지만 즐거웠고요. 그리고 후속 클래스가 있다면 꼭 참석해보고 싶습니다. 멘토님 포함한 모두에게 복 받으실 거예요. 예. 나중에 복은 돈으로 보내주세요. 미리 메모장으로 적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마이크 안 돼가지고 진짜 소통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자, 다들 그래도 이제 우리 다 한 분 빠지지 않고 다 하셨죠? 혹시 빼먹은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요. 개개인의 목소리를 또 한번 들어봤고 타이핑 실력을 봐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멘토님들도 한마디 또 우리 순서대로 거꾸로 프로젝트 팀부터 이원재님부터. 잠깐만 김현진님 아까 하셨죠? 오케이. 이원재님부터. 사실 좀 부족한 게 제가 좀 많은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다들 좀 많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실 좀 취준생 입장에서 좀 이렇게 좀 가뭄의 단비라고 해야 될까? 이런 일을 조금 할 수 있었다는 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좋은 경력이 되고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원재님은 이제 졸업해서 얼마 전에 네이버도 이제 신청하고 도전하고 있는 이제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에이스입니다. 혹시 이 근처에
네이버급 대표님 아시는 분 계시면은 추천해 주시고 카카오까지 인정합니다. 삼성까지나 엄청난 뛰어난 인재니까 추천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영철님. 네. 늘 하는 말이지만, 네. 저는 역시 늘 사람 복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팀을 짜도 다들 좋은 분들밖에 안 모이더라고요. 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뭐 추가 수당은 따로 안 받아도 네, 열정페이로 하겠습니다. 네. 뭐 어제 이미 얘기를 다 끝내놔가지고 네, 그렇게까지 할 말은 없고요. 다들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밖에 할 게 없겠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유, 우리 영철님은 항상 이렇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 수석 입학생입니다. 모두 다 입학이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다님. 아, 네. 저는 한 4년쯤 전에 처음 그때 파이썬이랑 머신러닝 강의를 하고 지금 그동안 계속 교육 기획만 했었거든요. 이 인공지능 쪽 교육 기획만. 그래서 4년 만에 사실은 강의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오프라인 교육으로 기획이 됐다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진짜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근데 정말 너무 좋은 그 팀을 만나서 제가 더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구경해 보니까 저희 팀은 항상 고정화면이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도 않았어, 얼굴이. 막 고개도 안 움직여, 다들.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다들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지금 이렇게 조금씩 다 얻어가신 것 같아서 예,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파이썬팀하고 좀 정든 것 같아요. 좀 해설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지만 알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또 생에 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이도 다 박수로 쳐주시고요. 현재 시간 이제 11시 48분입니다. 2주 5일씩에서 이제 뭐 하루 빼고 해서 9일간 어떻게 보면 이런 온라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도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봤는데요. 온라인으로나마 또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어떤 인연 나름의 인연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사실은 되게 많이 걱정을 했어요. 시작하기 앞서서 처음 시도여서 많이 낙오 하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남아주셔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또 볼 수도 있겠죠. 다음 생에 볼 수 있겠죠. 다음 달에 또 볼 수도 있어요. 예, 이러다가 아주 열심히 하셨고요. 또 누가 한분 물어보셨더라고요. 중간에 이 다음이 있는지. 그것은 비밀입니다. 저희가 보통 페이스북이나 비밀이라면은 있는 네.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건 모르죠.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공개 모집을 하거나 단톡방, 카톡 뭐 여러 가지 통해서 하면은 보통 하루 만에 마감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번개예요. 그래서 인연이 있으면 또 볼 것이고 인연이 없으면 다음 생에 함께 하겠죠. 알겠습니다. 모두 다 고생하셨고 늦은 시간이었으니까 욕을 하고 싶더라도 마음속으로 칭찬하고 싶다 마음속으로 하면서 마지막 우리 억지 웃음으로 대단원의 마지막을 진심으로 억지 웃음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찍고 자 하나 둘 셋 이거 손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치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단톡방은 당분간 유지할게요. 그리고 어느 시간에 파괴시키겠습니다. 끝이 있어야 좋은 거죠. 다 고생하셨어요. 또 언제 보더라도 서로 인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고생했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어디다 좋은 글 많이 써주세요. 네. 한 사람당 2분씩 다단계로 2분씩 최소야 최소 2분입니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강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